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빅손님 보내주신 자료 정말 잘 받았습니다. 이게 2026년 1월 28일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장 마감 후에 발표된 메타 플랫폼스 2025년 4분기 실적인데요. 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 볼 주제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흥미로우셨나요? 바로 시장의 반응이에요. 아시겠지만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때는 앞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겠다. 이 계획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지출에 대한 우려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때보다 훨씬 더 큰 거의 2배 가까운 지출 계획을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10% 넘게 폭등을 했어요.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똑같이 돈을 많이 쓴다는 재료인데 시장이 완전히 180도 다른 평가를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빅소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도대체 이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번 메타 실적의 가장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에요. 사실 시장이 변동을 부렸다기보다는 메타가 시장을 설득하는 그 이야기, 즉 내러티브를 완전히 바꿨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오, 이야기를 바꿨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이야기의 첫 장, 실제 숫자들부터 한번 열어보죠. 시장의 기대치랑 실제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한마디로 시장의 기대를 그냥 모든 면에서 압도했다고 할 수 있어요. 팩셋에서 집계한 전문가들 예상치, 컨센서스라고 하죠. 그걸 아주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요. 네, 가장 중요한 매출부터 보면 시장에서는 한 58억 3천만 달러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583억 달러.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와, 거의 600억 달러에 육박하는 599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599억 달러요. 제가 본 자료에 59억 달러로 오타가 있었는데 599억이 맞군요. 이게 금액이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렇죠.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요. 3개월 만에 약 80조 원을 벌어들인 거예요. 80조요?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한 분기 매출하고 거의 맞먹는 엄청난 돈이죠. 시장 예상보다 거의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 이상을 더 번 셈인데 이건 웬만한 유니콘 기업 하나를 분기 보너스처럼 벌었다고 봐도 되는 수준입니다. 와, 그렇게 비교하니까 정말 엄청나네요. 그럼 이익은 어땠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쓴 게 더 많으면 사실 소용없잖아요. 이익은 더 놀라웠어요.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시장에서는 8.19달러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8.88달러가 나왔습니다. 와, 이것도 예상을 훨씬 넘었네요. 네, 예상보다 10% 이상 더 높은 순이익을 낸 거죠.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이익률까지 좋아졌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성적표를 받아든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성적표 자체는 정말 만점에 가까웠군요. 근데 이 엄청난 성적을 만든 힘은 결국 기존의 광고 사업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메타의 사업 구조를 크게 둘로 딱 나눠보면 그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어떻게 나뉘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묶은 패밀리 오브 앱스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메타버스를 책임지는 리얼리티 랩스가 있죠. 아, 네. 이번 분기에도 패밀리 오브 앱스 부문 매출이 589억 달러, 전년 대비 25%나 성장하면서 사실상 모든 실적을 이끌었다고 봐야죠. 그중에서도 광고 매출이 581억 달러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그럼 그동안 저커버그가 그렇게 회사의 미래라고 외쳤던 그 리얼리티 랩스, 메타버스 쪽은 어땠나요? 그쪽은 여전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매출은 9억 5,500만 달러로 오히려 12%나 줄었고요. 영업 손실은 무려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에 달했어요. 8조 원 손실이요? 네, 쉽게 말해서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서 8조 원을 벌어서 메타버스 사업에 그대로 다 쏟아 부은 셈이죠. 이 구조 자체는 몇 년째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기존의 광고 사업이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구조인데 광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갑자기 더 강력해진 건가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 지표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광고의 양, 즉 광고 노출 횟수가 전년보다 18%나 늘었어요. 18%요? 네, 동시에 광고의 질, 즉 광고 하나당 평균 가격도 6%가 올랐습니다. 와, 양과 질이 동시에 성장했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이상적인 그림이거든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비싼 광고를 팔았다는 뜻이니까요.
식당으로 치면 손님도 늘었는데 손님 한 명당 쓰는 돈, 객단가까지 올라간 상황인 거죠.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실적이 완벽에 가까웠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주가는 미래를 보고 움직이잖아요. 이제 아까 제가 던졌던 그 미스터리, 바로 미래 지출 계획으로 넘어가 보죠. 시장을 경악시켰다는 그 지출 계획, 규모가 대체 어느 정도였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실적 발표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일단 다음 분기 2026년 1분기 매출 가이던스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네. 시장은 한 514억 달러 정도로 예상했는데 회사는 535억에서 565억 달러라는 훨씬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자신감을 보였죠. 그리고 진짜 폭탄은 연간 지출 계획, 즉 캐펙스에서 터졌습니다. 캐펙스, 그러니까 미래의 돈벌이를 위한 시설 투자 같은 개념이죠. 정확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AI 서버를 사는 것처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금인데요. 2026년에 무려 1,150억에서 1,350억 달러를 쓰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1,350억 달러요? 네. 이게 시장 예상치였던 1,1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건 물론이고 2025년에 썼던 720억 달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1,35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80조 원이 넘는 돈인데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규모네요. 웬만한 중견국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입니다. 그 돈을 오로지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쏟아붓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지출을 2배 가까이 늘리겠다는데 주가가 폭등했다니? 지난 분기는 바로 그 지출 우려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었잖아요. 투자자들이 갑자기 마크 저커버그의 맹신자라도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무언가가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들은 저커버그라는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그가 제시한 증거와 논리를 믿은 거예요. 증거와 논리요? 네. 컨퍼런스 콜에서 저커버그의 발언은 완전히 달랐어요. 지난 분기처럼 미래를 위해 투자가 필요하니까 그냥 좀 믿어주세요. 이런 식의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아주 강력한 논리를 2가지 제시했어요. 첫째, 투자의 당위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AI 인프라에 과소 투자하는 위험이 과잉 투자하는 위험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말했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범용 인공지능 AG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생존의 문제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는데 그 투자가 이미 돈을 벌어주고 있다는 증거를 댔습니다. 증거라 함은 혹시 아까 말한 그 폭발적인 광고 실적을 말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저커버그는 이번 분기의 기록적인 매출 성장은 과거 우리의 AI 투자에 직접적으로 기인한다고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아, 생성형 AI로 활용한 광고 도구들이 광고주들의 구매 전환율은 높여주고 고객 확보 비용은 낮춰주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숫자로 딱 증명해 보인 거죠. 논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앞으로 잘 될 테니 돈 좀 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AI에 돈을 썼더니 벌써 이렇게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 벌기 위해 더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이 논리였죠.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성과로 증명된 투자였기 때문에 시장이 환호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출 계획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이 성공적인 기계에 기름을 더 붓는 행위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렇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저커버그는 개인용 초지능, 퍼스널 슈퍼 인텔리전스 구축이라는 훨씬 더 거대한 비전까지 제시했어요. 이건 단순히 광고 효율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개인용 초지능이요? 네. 메타플라플레스는 35억 명의 모든 사용자가 개인 AI 비서를 갖게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예요. 모든 비즈니스가 AI 에이전트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거죠. 이 비전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실적 발표는 메타가 자신의 기업 서사를 돈 먹는 하마인 메타버스 기업에서 이미 돈을 벌고 있는 AI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킨 일종의 분기점이었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월가의 반응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엄청난 지출 규모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AI가 만들어낸 폭발적인 광고 성장세를 보고 안도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안도했다. 네, 이 막대한 투자가 미래의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다른 경쟁사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진입장벽이 될 거라고 본 겁니다. 실제로 실적 발표 이후에 무려 16곳의 투자은행이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월가의 평균 투자 의견은 강력 매수, 목표 주가는 현재보다 20% 이상 높은 859달러 수준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남아요. 그럼 이제 메타버스라는 꿈은 버린 건가요?
아니면 이 AI 투자가 메타버스와도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AI랑 메타버스를 별개로 생각하지만 저커버그의 큰 그림 안에서는 이 둘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현실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가상현실을 만들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까요? 상상도 안 되네요. 지금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연산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지금 메타가 AI에 투자하면서 구축하고 있는 자체 개발칩이나 거대한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가 바로 그 미래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림이군요. 네. 즉, AI 투자는 일종의 이중 목적 투자인 셈이죠. 단기적으로는 광고 사업으로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라는 궁극적인 비전을 실현할 기술적 기반을 닦는 거죠. 시장은 이제 그 큰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고요.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메타의 전략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빅소님과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앞으로 무엇을 계속 주시해야 할지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주시죠. 네, 한 세 가지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광고 엔진의 지속성입니다. 광고 엔진의 지속성? 네. AI를 통한 광고 성과 개선이 이번 분기에 잠깐 반짝한 효과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될 구조적인 힘인지 이걸 확인해야 해요. 이걸 보려면 앞으로 발표된 실적에서 광고 노출 횟수랑 광고 단가가 계속해서 같이 올라가는지를 꾸준히 추적해야 합니다. 이 모든 투자를 뒷받침하는 현금 창출 능력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리얼리티 랩스의 손실 규모입니다. 아무리 광고 사업이 잘 벌어도 이 메타버스 사업도의 손실이 분기당 60억 달러를 넘어 계속해서 통제 불가능하게 커진다면 이건 분명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커버그는 올해가 손실의 정점이 될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캐시카우는 튼튼한지, 그리고 독먹는 하마의 구멍은 얼마나 큰지 이걸 동시에 봐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AI 투자의 구체적인 결과물입니다. 말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커버그가 컨퍼런스 콜에서 야심차게 언급했던 그 개인용 초지능과 관련된 새로운 AI 모델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언제, 어떤 형태로 출시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메타의 언어 모델인 라마의 후속 모델로 코드명 아보카도, 망고 같은 것들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나와줘야만 지금의 막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메타의 2025년 4분기 실적을 통해 회사가 어떻게 AI 투자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압도적인 기대로 바꿨는지 그 과정을 아주 심도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과거의 성과로 미래 투자의 당위성을 증명하고 또 더 큰 비전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서사를 완전히 바꿔버린 아주 영리한 전략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마지막으로 빅소님과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커버그가 말하는 개인용 초지능은요, 단순히 더 나은 광고 도구를 넘어서 35억 명 사용자의 일상에 완벽하게 통합된 AI 비서를 의미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 메타의 새로운 돈벌이가 될까? 이걸 넘어서 이 기술이 우리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까 하는 점일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 속에 숨어있는 새로운 기회와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위험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이번 분석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메타의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실적과 전망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